그리고 듀오링고 테스트의 변화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60분 연습 시험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화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지금 최근에 나왔던 변화인데요. 실제 시험과 굉장히 유사하게 모든 문제 유형을 볼 수 있어요. 이걸 토대로. 근데 중요한 점이 아이디마다 한 가지만 가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연습을 해봤을 때 이제 그랬던 건데, 만약에 이게 나중에 혹시 한 번이 아니라 아이디만으로 계속 다른 것도 가능하신다면은 저한테 뭐 댓글로 혹은 뭐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그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모든 음성과 응답이 녹음 및 수집이 됩니다. 연구 및 실험을 위한 것인데 실제 시험에는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는 점. 그러나 이걸 하실 때는 모든 녹화와 음성이 다 들어간다는 점 말씀 좀 드리고요. 실제 연습 문제에서는 그냥 15분 정도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잖아요. 15분은 좀 짧기도 하고, 만약에 이 15분만 알고 실제 시험을 하신 분들이 60분 동안 실제 시험에서 볼 때는 괴리감이 너무 크다라는 게 아마 듀오링고 테스트 입장에서도 조금 곤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전 연습을 한번 꼭 풀어볼 수 있게끔 아마 가입하고 나서 처음에 시작하게 되면 보실 수가 있어서, 원래 듀오링고 테스트 연습 문제 15분짜리에는 듣고 말하기랑 사진묘사 스피킹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60분에서는 나왔다는 점, 실제 시험처럼 볼 수가 있어서 꼭 한번 풀어보시면 좋고요. 내가 한 번 더 풀어보고 다른 것도 더 풀어보고 싶다면 아이디를 한 번 더 바꿔서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거는 그냥 빈칸 채우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빈칸 채우기가 대화 형식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2022년 대비를 위한 실전 문제 특징입니다. 원래 우리는 한 문단에 그냥 영어신문 기사와 같은 것으로 쭉 문제를 푸는 거였었는데, 빈칸 채우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저에게 이제 채팅으로 보내주셨던 것이 같은 유형인지는 모르겠는데 2번 정도 했던 것 같다, 그렇게 써주시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좀 2번 정도 했다면 더 오히려 학습하시는 데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더 많이 하게 되면 좋은데, 아마 또 얘기를 더 해주시면은 저도 이제 그 부분 계속 더 수정 보완을 해 나가면서 더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진묘사 쓰기는요, 실제 시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3문제만 연달아 나와요. 탁탁탁. 그래서 혹시나 사진묘사 쓰기 끝나고 이제 다른 문제 나오겠지 하고 또 생각하시다가 갑자기 또 사진묘사 쓰기 나오면 오류가 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스피킹 라이팅의 또 출제 빈도수를 우리가 또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사진묘사 스피킹 보통 한 문제가 나오고 50단어 쓰기도 보통 한 문제, 보고 말하기랑 듣고 말하기는 한 문제당 2문제까지도 좀 나오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계속 이제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듀오링고 테스트에서 또 좀 공식적으로 가이드북을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빈출 사실 어떤 문제 유형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도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카페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거예요. 2022년 듀오링고 테스트 새로운 문제 유형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리딩 섹션에서 특히나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최근에 연습 문제 풀어보셨다면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머나, 리딩 섹션 하고 좀 뭐 얘기가 나와버려요. 이제 듀오링고 테스트는요, 사실 계속해서 이 문제를 좀 변형하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더 학생의 진짜 영어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진들을 계속 고용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연습 문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요, 리딩 섹션에서의 새로운 문제 유형이에요. 그럼 이제 그걸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대비하실 수 있는지를 제가 하나씩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출제 가능성이 높은 신유형 첫 번째, 단어 채우기 유형입니다. 빈칸 채우기 같은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어가 이렇게 보기로 나오거든요. 일단 설명 좀 들어보면은 지문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가장 알맞은 단어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빈칸 채우기는 뭐였죠? 그렇죠. 한 개의 첫 번째 영어 스펠링을 보여주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추가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요거는요. 한번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한 3개에서 5개의 단어를 쭉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 단어 중에서 여기서 맞는 단어를 선택해서 끝내야 돼요. 모든 단어를 선택해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 시간은 보통 이제 8분 정도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것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출제 의도를 분석을 해보면요, 다수의 어휘력을 측정하는 것 당연하고요, 문장 및 문단 해석의 능력을 좀 측정합니다. 빈칸 채우기가 우리를 생각해봤을 때에는 한 문단의 독해력을 어떤 스펠링이 나오고 또 단어 알파벳의 숫자까지도 나오니까 조금 유추가 좀 생각보다 잘 가능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방지하고 조금 더 까다롭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해석이 되어야만 명확하게 그 단어들 사이에서 구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대비하실 수 있는 전략까지 말씀 좀 드려보면요, 단어 선택 전에 빠르게 지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쭉 파악하세요. 지문을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단어를 보시는 것이 오히려 헷갈리지 않아요. 그리고 각 빈칸의 위치가 가능한 품사를 확인한 후에 소거하는 형식으로 풀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 문법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뭐 동사 자리면 동사 자리, 명사 자리면 명사 자리, 형사 자리면 형사 자리,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보시면서 빠르게 아닌 것들을 소거하고 그 안에서 맞는 것을 체크하시는 것이 가장 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유형이에요. 문장 채우기 유형. 어떤 거냐면요, 지문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가장 알맞은 문장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빈칸이 보여지죠. 그리고 이렇게 영어 문장이 선택지로 보여져요. 제한 시간 약 7분 30초 이내에 얼마나 독해를 추론하면서 확인을 하는가 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빈칸을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 이 안에 무엇이 나올지를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나온 거고요. 빠른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도 평가하게 됩니다. 문장이 생각보다 좀 길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듀오링고 테스트는 앞에서 잘 답변을 하면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주기 때문에 또 그것을 보시면서 빠르게 문장 해석할 수 있는지도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대비 전략. 한 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채우길 요구하는 경우 첫 문장에 집중하세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빈칸이 뚫려 있었네요. 그러면 첫 문장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에세이를 쓰거나 어떤 기사를 볼 때도 처음과 끝 문장은 거의 일맥상통하기 마련입니다. 왜냐? 내가 처음에 표현했던 입장 표명을 마지막에 더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첫 문장부터 정독 후에 다음 문장을 좀 추론하면서 선택지를 확인, 비교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일단 첫 문장을 좀 먼저 보시고 어떠한 내용을 얘기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다음 문장을 계속 추론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을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답변 찾기 유형이에요. 질문이 보여집니다. 또 심지어는요, 이 유형이 나오기 전에 연습 문제에서는 질문을 선택지에서 엄청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선택지에 있는 질문 중에서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선택하라는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지워졌어요. 그 문제가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한 개의 질문을 보여주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래그해야 돼요. 드래그하는 게 뭐죠? 쭉 그 문장을 선택해서 하이라이트 치는 거예요. 드래그를 이렇게 문장을 쭉 하면요, 형광펜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문장이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제한 시간 약 7분 30초고요. 출제 의도는 정확한 지문의 이해력, 빠른 독해력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비하실 수 있는 방법은 선택지의 물음을 먼저 파악한 후에 독해를 하세요. 한마디로 이 문제는요,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고 끝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문을 완벽히 이해하고 풀을 수 있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 부분만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각 물음의 답변을 빠르게 찾는 방식으로 스키밍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요 아이디어를 찾는 유형이에요. 지문이 주장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아이디어를 선택해야 됩니다. 7분 30초 이내이고요. 이 사실 에세이나 기사 한 가지의 내용을 보통은 담고 있어요. 그 한 가지의 주요 얘기를 쭉 하기 위해서 예시나 사례 근거를 드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아카데믹 기사, 에세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명확한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니? 어떤 게 가장 주요 노점인지 파악할 수 있어요?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 전략으로는 지문의 예시 사례 문장을 제외한 주장 문장에 집중을 해서 독해하면 좋습니다. 문장 보시면요, 사실은 예시 사례는 여기서 좀 중요하기보다는 더 나아가서는 실제로 어떠한 주장을 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시 사례를 제외하고 주장 문장만 보시면 좋고요. 강한 부사 혹은 강한 동사를 사용하는 문장을 파악해 보세요.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가 막 왜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누군가에게 막 하고 싶어요. 그 우리는요, 정말 강한 표현들을 일부러 얘기를 합니다. 이건 분명히 그렇다니까요. 이건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부사를 쓰게 되는 표현들이 있다면 그 문장이 주요 아이디어일 가능성이 높아요. 강한 동사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영어는요, 특히나 동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언어죠. 그러다 보니까 동사가 조금 더 강한 동사를 표현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이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버린다고? 그러면 주요 아이디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서 체크하시는 것도, 만약에 이 유형이 나온다면 공부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현재는 출제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 제목을 찾는 유형이에요. 이거 뭔가 수능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죠? 수능에서도 막 제목을 찾아라 이런 것도 있는데, 듀오링고 테스트에도 조금 더 이 이해력,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컴프레hension이 이해력과 사고력인데 그런 것을 평가하는 것이 이런 유형이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문의 내용과 가장 알맞은 제목을 선택해야 되고요. 7분 이내에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출제 의도는 지문의 이해력을 측정하고 비교 분석을 통한 사고력을 측정해야. 한마디로 제목을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의 기사도 여러 가지의 제목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알맞고 주요한 제목을 선정해서 기사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선택지를 아마 보시게 되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은데 어떡하나 고민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이 주제에서 가장 좋은 제목이 될 수 있는가에 비교 분석을 하면서 사고력을 측정하는 것이 의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대비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처음과 마지막 문장으로 주된 내용을 먼저 파악하세요. 거의 대부분의 글은요, 처음과 끝이 가장 큰 입장을 표명합니다. 근데 처음에 주장이 나오지 않는다면 예시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예시 사례를 먼저 보여주면서 어머나 그런 사례가 있었어? 그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그런 주장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구나 라고 해서 그 다음에 나와요. 그 예시 사례가 처음에 나왔다면 그 다음 주장을 보시는 것, 그 주장을 제목으로 연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는 점 말씀 좀 드리고요. 내용을 먼저 이해해 보시고 제목을 추론해 본 후에 선택지를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만약에 먼저 확인하고 지문을 본다, 더 헷갈려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지문의 내용을 먼저 집중적으로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독해력이 이 신유형에서는 가장 큰 핵심의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ELTS 토플은요, 엄청 문단이 길어요. 문단 개수도 많고 문장도 길고, 그리고 그 한 문단, 한 지문에서 엄청 많은 문제들을 또 풀어내야 됩니다. 그런 것보다는 듀오링고 테스트는 한 문단의 독해력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파생적인 질문은 좋게 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수월한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는 이제 리딩 섹션에서 많이 새로운 문제 유형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 좀 드렸는데, 문장을 듣고 따라 말하는 유형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한 7월, 8월? 2021년 7월, 8월쯤에 좀 많이 나왔던 연습 문제 유형인데요. 요즘은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또 나중에 언제 나올지 모르는 유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20초 이내에 들려주는 하나의 문장 음성을 3번까지 청취하신 후에 그대로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나한테 하나 들려주면 3번 듣고 나서 그 문장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대로 스피킹하는 거죠. 억양도 보고 발음도 보고 속도도 보고 기억력까지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제한시간 20초. 출제 의도. 정확한 듣기 능력. 듣기 능력은 우리가 지금 받아쓰기 유형, 듣고 쓰기 유형 그것만 있었고요. 그것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리스닝 평가하기 위해서 나오는 문제 유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비 전략으로는요. 듀오링고 테스트의 가장 큰 복병은요. 저는 리스닝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거 리딩, 스피킹, 라이팅은요. 질문만 그래도 잘 이해하게 되면은 뭐라도 얘기하고 뭐라도 써요. 그런데 리스닝으로 내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거나 답변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스닝 공부를 절대 소홀히 하지 않고 계속 연습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쉐도잉 연습 등 자연스러운 말하기 실력을 향상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유형들을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요. 신유형 출제 결론은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 대화 내용은요. 제가 실제로 듀오링고의 서포트 팀과 나눈 대화 내용을 캡처해 본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 질문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가, 언제 나올지 아는가를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직은 그 문제 유형이 실제 시험에서 나오지 않을 거다. 단지 이제 실험을 위한 것일 뿐이고 언제 이 문제 유형이 실제 시험에서 나올지 모른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아무래도 그런 흐름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유형의 출제 확률은 높아져서 그 전에 최대한 빠르게 대비를 해서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요 내년에 유학 가는데요. 지금 준비해도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또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사실은 시험이에요. 이 듀오링고 테스트도 초창기 시험이다 보니까 개발이 더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유학을 결심했다면 점수는 필요해요. 공인영어 시험 점수는. 공인영어 시험 점수가 없으면 패스웨이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그 대학교 혹은 어학원에서 ESL 과정을 듣고 공부를 이어나가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인영어 시험을 점수를 준비하시게 되면 더 어떤 효율적인 방법,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편입을 한다거나 또 나중에 전과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 높으면 좀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공인영어 시험 점수를 따는 게 좋은데요. 듀오링고 테스트의 점수 유효 기간은 2년입니다. 2년. 그래서 그 대학교가 그때에도 듀오링고 테스트를 정확하게 확인을 한다면 이 점수는 그때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점수는 좀 공부하고 확대를 해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공부들을 잘 하기 위해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저의 2022년 듀오링고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면요. 타링 인강, 그리고 고득점 컨설팅, 유데미 인강 이렇게 됩니다. 아마 우리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듀준사 카페에도 많이 좀 내용이 있고 이제 유튜브에서도 소개를 해드리기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얘기는 크게 더 들어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미 지금 고득점 컨설팅 신청하시고 또 수강해 주셨던 분들도 또 참석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혹여나 또 다른 어떤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또 얘기를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